수조 달러? 정말 상상도 안 가는 돈이죠. 이 거대한 은행 산업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저희가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걸 입수했는데요. 바로 금융계 최고 거물들이 나는 비공개 대화록입니다. 그들이 뭘 두려워하고 또 어디에 과감히 돈을 쏟아붓고 있는지 오늘 그 속사정을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도대체 세계 최고 은행가들은 밤에 잠도 못 자고 뭘 그렇게 고민하는 걸까요? 저희가 분석한 그 비공개 Q&A에 답이 있었어요. 업계 최고 리더들의 아주 솔직한 대화였죠. 자, 지금부터 그들이 직접 입으로 밝힌 가장 큰 위협, 그리고 가장 대담한 기회 하나씩 한번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기술입니다. 요즘 어딜 가나 이 얘기 빠지지 않죠? 은행들한테 이 기술이라는 건 정말이지 양날의 검이에요. 엄청난 위협이 될 수도 있고 또 동시에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기회가 되기도 하거든요. 와, 6조 6천억 달러. 이 숫자가 감이 오시나요? 이게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고요. 미국 재무부가 공식적으로 경고한 겁니다. 규제받지 않는 암호화폐 상품들 때문에 은행에 있는 우리 예금이 이만큼이나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럼 이 위협의 한가운데 뭐가 있느냐?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미국 달러 같은 실제 자산의 가치를 딱 고정시켜 놓은 암호화폐예요. 그래서 거의 디지털 예금처럼 쓸 수 있는 거죠. 이 둘의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갈립니다. 한번 보세요. 왼쪽은 우리가 아는 은행이죠. 연방보험도 있고 아주 엄격한 안전장치로 보호를 받아요. 그런데 오른쪽은 어떻습니까? 보험도 없고 제대로 된 안전장치도 거의 없는 병행 암호화폐 시스템. 사실상 그림자 금융인 셈이죠. 은행들의 진짜 골칫거리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기술이 마냥 위협이기만 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엄청난 기회가 되기도 하죠. 한 관계자가 애플과의 그야말로 블록버스터급 파트너십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건 세 당사자 모두에게 윈윈윈이다. 이 애플 파트너십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첫째, 애플이라는 어마어마한 유통 채널을 확보하는 거고요. 둘째, 이걸 계기로 은행 자체의 낡은 기술을 확 뜯어 고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물론 애플 기술이 워낙 독특해서요. 이 시스템을 통합하는 데만 2년이나 걸리는 아주 힘든 과정이긴 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기술 경쟁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치열한 전쟁터가 있습니다. 바로 고객들의 돈을 끌어오는 문제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이상하고 흥미로운 퍼즐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170만.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지난 딱 1년 동안 순수하게 늘어난 신규 계좌 수예요. 와, 엄청나죠? 겉으로만 보면 이건 대성공입니다. 프랜차이즈가 정말 잘 나가는구나 싶죠. 근데 말이죠. 바로 이 그래프를 보시면 고개를 갸웃하게 되실 겁니다. 왼쪽 막대기 보세요. 신규 계좌는 저렇게 쭉쭉 늘어났는데 오른쪽을 보면 전체 예금 잔고는 거의 그대로예요. 아니 계좌는 늘었는데 돈은 왜 안 늘었을까요? 그 많던 돈은 다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정답은 바로 수익 추구 자금 이동이라는 현상에 있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이제 고객들이 은행의 쥐꼬리만한 이자에는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높은 수익을 주는 투자 상품이나 다른 곳으로 돈을 계속 옮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 이런 도전에 직면해서 이 은행이 뭘 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반격에 나서는데요. 이건 그냥 돈을 좀 쓰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미래를 통째로 사버리겠다는 수십억 달러짜리 대담한 베팅입니다. 무려 9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2조 원이 넘는 돈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돈을 더 쓰겠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비용이 늘었네 할 문제가 아니에요. 아예 미래의 게임판을 바꾸기 위해 던지는 거대한 승부수인 거죠. 그럼 이 천문학적인 돈을 도대체 어디에 쓰는 걸까요? 바로 이런 곳들입니다. 기술, 특히 AI에 엄청나게 투자하고요. 지방이나 해외에 새로운 지점도 계속 냅니다. 낡은 결제 시스템도 최신으로 싹 바꾸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 모든 걸 해낼 수 있는 최고의 인재들을 데려오는 데 돈을 아끼지 않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까지 돈을 쏟아붓는 걸까요? 바로 이 한마디에 그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나중에 한 10년쯤 뒤에 그때 왜 그랬을까? 어떻게 JP모건이 뒤처지게 된 거지? 이런 후회를 절대로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미리 투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략의 핵심은 아주 명확해요. 당장 눈앞의 효율성 지표, 이런 숫자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대신 멀리 보고 장기적인 프랜차이즈 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하는 거죠. 그들에게 효율성이란 건 쫓아야 할 목표가 아니라 투자를 잘했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물일 뿐인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돈을 쏟아부어도 어쩔 수 없는 변수들이 있죠. 우리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요. 자, 이제 시선을 밖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은행의 미래를 위협하는 거대한 외부 리스크는 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만약에 정부가 신용카드 이자율의 상한선을 더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은 이런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겠죠?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위험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이유가 사라져요. 수익이 안 나니까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느냐?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돈이 가장 급하게 필요한 사람들부터 대출길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2020년 경제 전망도 참 양면적이에요. 단기적으로 보면 괜찮아 보입니다. 사람들 지갑도 아직은 두둑하고 일자리도 많고 정부 지원금 효과도 남아있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얘기가 완전 달라집니다. 거대한 지정학적 리스크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정부 빚까지.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거죠. 자, 오늘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핵심 전략은 딱 하나로 모아집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공격적인 투자와 전략적인 제휴라는 두 개의 엔진을 달고 그냥 전속력으로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이 수십억 달러짜리 투자 계획, 미래를 내다본 천재적인 전략일까요? 아니면 그저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모든 걸 건 위험한 도박일까요? 그 판단은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